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무포럼 자장을 맡은 김신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건데요.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의 주요 쟁점을 좀 살펴보면 주로 수입원이 없는 주택만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원본 잠식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산세와 이중과세 그리고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중과에 대해서 과잉금지 원칙 위반 그리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정말 적정한지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법인에 대한 차별과세로 인해서 조세 형평성 문제들이 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혼인과 가족 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헌법 제36조 제1항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위헌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자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이동식 교수님은 독일 파사우 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그리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처무연구원으로 계십니다. 이동식 교수님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맡아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충진 교수님은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과 한국세무학회장을 역임하시고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심충진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이강호 세무사님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시고 현재 국세청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위원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건설 확정 정산 선정위원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 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강호 세무사님 소개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동식 교수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분 정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사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경북대 법전은 이동식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세무포럼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볼 주제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와 헌법 36조 1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목차는 이렇게 한 5개 정도 부분으로 구성을 했는데 일단 이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종부세가 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가 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배포되어진 페이퍼에는 보면 이 분량이 이렇게 좀 많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논의의 핵심은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3장에서 헌법 36조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세법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제너럴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오늘 논의의 어떤 핵심이 되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다룰 예정입니다. 방금 우리 원기경 회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연말에 이제 종부세 납세 고지서가 개별 납세자들에게 송달이 되어졌고 납세자들은 그제서야 이게 종부세가 이렇게 강화되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굉장히 많은 납세자들의 어떤 분노를 야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분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납세자들이 생각하는 분쟁들이 전국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관련 종부세법 규정의 위헌 결정으로만 귀속이 되어져야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결국 이제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에 법원에서도 이게 좀 심리가 진행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조세심판원에도 접수가 돼서 첫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금년 3월에 있는 대선이 본격화되어져 가면서 각 당 후보들이 이제 조세 정책을 위시한 각종 정책들을 펴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 연말에 이 종부세가 상당히 논란이 되어졌기 때문에 종부세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각 당에서 안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요 정당이라는 두 당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좀 보유세를 강화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유세를 좀 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큰 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사실은 들어가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측면들이 좀 있고 합니다. 어쨌든 아마 금년에는 종부세가 어떤 식으로든 큰 변화를 또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개편의 어떤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결국은 위헌 논쟁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느냐 하는 것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는 학계나 전문가분들도 이 종부세의 위헌성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많이 전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세무사회의 16회 세무포럼은 아마 그 첫 번째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장 그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일반론 쪽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종부세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명칭이 언급이 되어진 게 그 2003년 9.5 대책 때였습니다. 이 2003년의 그 부동산 대책은 98년, 99년에 외환위기 이후에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 2001년, 2002년 가면서 서서히 다시 회복이 되고 2002년 말, 2003년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출범했던 노무현 정부가 그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한 세제 대응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2003년에 그 5.23 대책이 나왔을 때는 주로 이제 단기 양도 차익 과세를 강화하는 이런 쪽에 양도세 과세 강화 방안이 나왔다가 9.5 대책이 나오면서 이제 보유세 강화 방안이 함께 언급이 되어졌고, 그 당시 이제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라는 명칭의 세금을 새로이 도입하겠다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이제 제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해 12구 대책에서 2006년에 도입하려고 했던 종부세를 이제 2005년에 도입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 2004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 준비 작업에 들어갔었고요. 저도 그 당시 이제 기재부 쪽에서 이 종부세를 만드는 TF팀에서 그 당시 같이 작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 1월 5일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법이 만들어져서 2005년에 처음으로 종부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그 종부세의 도입은 사실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변화였습니다. 2004년에 개편이 있기 이전까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보유세가 지방세로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05년 보유세 개편을 통해서 지방세로는 통합재산세라는, 그래서 재산세와 종토세가 합쳐져서 재산세로 되어지고, 그리고 대신 종부세라는 새로운 세목이 이제 국세로 이렇게 도입되었습니다. 근데 이 개편이 상징하는 바는 재산세는 지방세로서의 그 고유한 기능만 가지게 하고, 과거에 이제 보유세 과세를 통해서 좀 과다한 토지를 보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부담을 시키려고 했던 그 어떤 누진 과세의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세의 몫으로 이렇게 완전히 양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서 그 이후에 처음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제 같이 작동이 되어질 때 상황들을 보면 그 이전과 비교해 보면 재산세는 오히려 좀 세부담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줄어들었고요. 그 줄어든 부분을 이제 종부세 부과를 통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입된 종부세법은 그 1조에 보면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상자가 모든 국민들이 아니고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로 국한이 되어진다는 거. 그다음 그런 납세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제도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서로 조화적으로 작동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높게 부과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가 1차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아예 정책적인 측면을 더 강조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에다 포커스를 두면 이거는 일반적인 소득세나 법인세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책세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되고 그걸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좀 세부담을 강화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후자가 종부세의 주된 성격인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마 대체적으로 일단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한 정책 세제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과세 요건 쪽을 보게 되면 종부세는 아시는 것처럼 주택과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주택이 무엇인가와 관련돼서 종부세법에서는 지방세법을 준용을 하고 있고 지방세법은 다시 또 주택법을 이렇게 준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가 그대로 재산세 부과와 종부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개별 사례에서 이제 주택으로 판정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재산세 과세 시 판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의 개념에 포섭이 되는 것 가운데서도 종부세법에서는 별정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별정이 제외되는 이유는 지방세법에서 이 별정이 4% 단일세율로 재산세가 중과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 돼버린 것이 그 당시에는 종부세가 이게 4%가 넘는 게 없었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이제 종부세 과세세율이 뭐 6% 이렇게 돼버리니까 도리어 별정보다도 주택이 더 이제 과세가 강화되어지는 측면도 생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세 단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종부세법이 도입이 됐을 때는 개인으로 됐다가 2005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되면서 이게 세대로 바뀌었다가 다시 헌재의 그 위헌 결정 이후에 2008년 12월 26일에 개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과세 기준은 재산세와 동일하게 6월 1일이고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을 현재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신탁의 경우에 대해서 별도로 위탁제한다는 조문이 2020년에 도입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2014년에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지방세 신탁재산에 대한 지방세 납세 의무자가 수탁자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탁을 활용해서 종부세를 이렇게 회피를 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버렸고 그래서 2020년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지방세법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위탁제를 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됐는데 지방세에서 처음에 좀 개정에 소극적이다 보니까 먼저 종부세법에서 이 신탁에 대한 개정 조문을 넣었던 겁니다. 넣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지방세가 조문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필요 없는 조문이 되어버린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의 인별 합산액에 과세 기준 금액을 공제하고 거기서 이제 공정시장가격비를 곱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 공정시장가격비리 앞전에 그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021년까지 95% 됐고 2022년이 100%가 되니까 2022년 종부세 과세가 되면 현재 제도가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2021년보다 또 세부담이 높아지는 측면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세 표준에서 합산 배제 주택은 이제 제외가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과세 기준 금액은 아시는 것처럼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다르고, 개인의 경우에는 다시 또 1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법인의 경우에는 또 세율이 가정적 단위 세율을 적용받느냐 아니면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특히 가정적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경우는 종래 해주던 유급 공제를 이제 2011년부터 안 해주는 식으로 개정이 되어 있죠. 그다음 이제 세율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납세물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법인의 경우에는 또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이 있고 가정적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이 있어서, 가정적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이 거의 대다수라고 봐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게 6%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주택수에 따라서 이제 세율이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주택수 부분을 언급을 해뒀는데, 이 주택수가 종부세 과세에서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일 때도 주택수 카운트가 중요하고, 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할 때도 주택수가 중요한데, 이 기준이 서로 다르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수가 이제 양도세, 취득세에서도 다른데 각각 세목별로 지금 다른 상황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주택수 계산은 부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각자 계산을 하는 거죠. 다음으로 세액공제는 크게 보면 큰 틀에서는 두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세액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으로서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세부담 상한제도 역시도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1세대 1주택 특례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오늘 주제가 되어지는 헌법 36조 2장과의 정합성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부세 과세에서 이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특례를 부여한 취지는 아마 양도세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에서 특례를 부여한 취지하고 같은 맥락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주택이라는 것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고, 그리고 종부세 과세를 통해서 주택 보유를 억제한다고 하지만 생활의 필수적인 재화가 되어지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이거를 보유를 억제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과세에서 부담을 완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되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특례 부여의 단위가 되어지는 것은 세대가 되는 거죠. 이제 세대가 되는 이유는 결국 세대가 하나의 생활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특례 시, 이 경우도 이제 주택수 계산이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종부세법에 명시적으로 계산 규정을 둔 경우도 있고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둔 경우는 다시 1세대 1주택 카운트를 할 때 주택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규정하는 조문도 있고, 그다음 또 주택수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해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는 지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규정들을 준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 내용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과세 기준 금액이 이제 11억이 되어지죠. 나머지는 6억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80%까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적용을 어쨌든 받게 되는 1세대 1주택 보유자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종부세 부담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이런 특례 적용을 못 받는, 즉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못 받는 대상자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또 이슈가 되어서 어제 보니까 이게 또 청와대에서 최근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2020년 12월 29일에 부부 공동명의 소유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규정이 도입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거는 주택 하나를 공동명의로 부부가 보유한 경우에 종부세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특례 규정인데, 과거에 사실 부부에 대해서 이걸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하느냐 공동 명의로 보유하느냐 하는 것이 종부세 과세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상당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했는데, 정부에서도 사실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종부세는 과세 기준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기준 금액 미달하면 각자 납세 의무자로 되었을 때 도리어 이제 그 과세 기준세에 미달해서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들이 이렇게 많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법이 개정돼서 특례가 강화되다 보니까 도리어 이걸 단독 명의로 보유하는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해져 버리는 측면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경우에 그걸 단독 명의로 보유하냐 공동 명의로 보유하냐는 것은 사실은 그게 과세에서 차별을 둬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 주택의 종부세 과세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입법처가 법을 개정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한 개를 소유하고 있고 또 그 부부의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들이 신청을 해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가정의 경우에는 결국 1세대 1주택이냐 다주택자이냐는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 과세표준 계산 시, 그리고 또 이제 세액 계산 이럴 때인데, 과세표준 계산할 때하고 세액 계산할 때 여기 이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도 다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걸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결국 부부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것이 단독 명의이냐 공동 명의이냐 하는 것이 적어도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에서는 차이가 없어지는 결과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3장에서 헌법 30조 1항과 세법이 어떤 문제가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들인데요. 이 헌법 30조 1항은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 그리고 과거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제도를 위헌으로 판단케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 조문이 되어집니다. 실제 2008년 11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종부세법을 위헌으로 판단하게 한 근거는 두 가지거든요. 다양한 주쟁점이 있었지만 그중에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이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적다라는 부분, 그다음 또 하나가 헌법 36조 1항에 위반된다는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배려 부분은 그 이후에 법을 개정을 해서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세액공제 등이 도입이 되고 했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고, 헌법 36조 1항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발생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 36조 1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워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이 규정 자체가 자유권적 기본권 측면과 사회권적 기본권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혼인에 대해서 헌법적으로 규율하는 방법은 이것을 자유권의 측면으로 규정하는 입법례도 있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규정하는 방식도 있는데, 자유권적 측면으로 규정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식의 규정을 두는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차이점은 결국은 자유권적 측면을 그 헌법에다 담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는 개인들의 혼인의 자유를
헌법의 기본권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을 할지 말지는 개인들이 결정하게 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사회권적 측면을 포함을 시키게 되면 그 내용과 관련돼서 이게 우리가 헌재가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혼인에 대해서 뭔가 좀 더 혼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유리하도록 보호를 해줘도 이게 헌법적으로 용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고 또 반대로 혼인을 한 사람을 혼인하지 않은 사람보다 차별해서 더 불리하게 하는 것은 금지라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재는 그것을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을 이렇게 나눠서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제3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그러니까 국가 권력은 아니고요, 제3자에 의한 침해로부터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권력이, 이제 거기에는 입법도 포함이 되겠죠. 국가 권력이 혼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 조치를 하여 혼인과 가족 생활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의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극적 측면이 과세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소극적 측면의 차별 금지 의무는 헌법 11조 1항의 평등 원칙과 결부되어져서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헌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헌법 36조 1항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결혼한 자에 대한 입법에 의한 모든 차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혼인한 자를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더 유리하게 하는 거, 이거는 일본과 같은 나라들의 경우는 위헌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혼인한 자를 혼인한 자보다 하지 않은 자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이거는 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돼서 기본적으로는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다만 중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역시 합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가 헌법 30조 1항에 대한 일반론을 쭉 살펴봤고요. 이런 일반론이 과세제도와 어떤 연관을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구종부세법상 세대별 합산과세제도에 대한 헌재 결정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종부세 과세 단위가 개인에서 세대로 전환이 되어지고, 그 결과 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이나 토지의 가액이 합쳐져서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과세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한 가정의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은 가정보다 훨씬 더 세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들이 이제 다양한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위헌재청 신청을 해서 헌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헌재는 일단 종부세 과세가 개인별 과세가 아니라 세대별 합산 과세를 규정한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지만 차별 취급의 적합성, 필요성, 법익 균형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모두 헌법 규정에 부합되지 못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글을 통해서 한번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그 당시 2008년의 헌재 결정의 경우에는 보면 이 부부에 대한 합산과세 자체와 합산과세로 인해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이 두 부분을 구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과세 단위를 부부 또는 세대로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합헌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외국에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세부담이 단순히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더 증가되어진다면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즉 합산과세 자체와 합산과세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 이 두 개를 나눠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2008년 헌재 결정은 그걸 구분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이제 합산 과세를 하면서 소위 조정하는 제도를 두는 입법 내와 조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서 단순 합산 과세, 뭐 조정 합산 과세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사에서 핵심 내지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주택에 대한 과세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그러한 주택에 대한 과세가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검토하려고 하는 헌법 30조 1항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그러한 헌법 30조 1항의 정신에 반한다고 볼 것인가 여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부분은 현행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헌법 30조 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을 듯한 측면이 생기는 현상을 지금 설명해 놓은 겁니다. 표를 보시면 이 표는 이게 얼마 전 어떤 학회에서 젊은 학자께서 발표하신 글에 소개되어 있던 그 사례입니다. 그걸 제가 일부 가공을 해서 화면에 제시를 한 건데요. 출처는 여러분 제 풀텍스트에 보시면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 1과 사례 2를 보시면 사례 1은 혼인관계에 있는 각과 을이 각각 단독 명의로 주택을 2개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고요. 사례 2는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각과 을이 각각 개인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인데, 모든 경우에 있어서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이 이제 11억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억을 가정했을 때 사례 1의 경우에는 갑을 모두 다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6억씩만 공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액이 이제 각각 340만 원씩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고, 사례 2의 경우에는 갑과 을이 일단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라고 보게 되면 지금 각자 1세대가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1억이 전부 다 공제가 되어져 버리죠. 과표에서 빠지니까 종부세가 아예 0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례 1과 사례에 있어서 세부담의 차이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헌법 36조와 결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아직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견해 대립이라고 제가 적고는 있습니다만은 명시적으로 이런 걸 주장하는 분이 다들 존재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위헌을 주장하는 이 부분은 이제 그때 학회에서 실제로 주장하는 학자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헌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30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혼인한 자에 대한 그 차별 금지, 국가의 차별 금지 의무를 고려했을 때 결국 사례 1과 사례 1을 보게 되면 사례 1의 경우에는 혼인을 했다는 이유로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이익을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헌법 30조 1항이 금지하고 있는 그거에 딱 해당이 되는 사례니까 이 위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합헌설에서 이걸 실제 주장하고 있는 분들은 아직 제가 문헌은 못 봤는데요. 만약 주장한다면 결국은 지금 표에서 본 것처럼 결혼한 자와 결혼하지 않은 자 사이에 세부담의 차이는 발생했지만 이런 차별이 결국 이제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다 이렇게 논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걸 처음에 작성을 할 때는 저도 현황표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이거 위헌일 가능성이 높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글을 작성하면서 계속 정리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위헌이 아니고 합헌적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결국 지금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헌법 30조 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과거 2008년에 헌재가 종부세에 대해서 위헌 판단을 했던 경우와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종부세가 헌법 30조 1항에 위반된지 여부가 문제가 됐던 것은 과세 단위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처음 출범했을 때 개인 단위로 과세를 했다가 그로 인한 조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 단위를 세대로 바꿔버렸죠. 세대로 바꾸다 보니까 결국은 세대로 바꾸면서 또 외국에서 부부나 세대를 과세 단위로 하는 경우에서 입법을 하고 있는 납세자의 선택권이라든지 아니면 세부담 조정하는 제도, 소위 독일의 2분 2승국과 같은 그런 걸 전혀 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과거의 종부세법상 세대별 합산과세 제도는 그 제도로 인해 가지고 결혼하는 자는 그 결혼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세부담을 더 져야 되는 그런 결과를 발생을 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과세 단위와 관련해서는 보면 지금 우리가 종부세를 개인별 과세를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굳이 과세 단위를 세대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조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부세의 과세 단위를 세대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결혼한 사람들의 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장치를 함께 입법을 하면서 세대별 합산과세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외국의 많은 사례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2005년 12월 30일에 개정됐던 종부세법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헌재가 이제 문제를 삼아서 위헌을 판단한 거고요. 그러면 현재는 뭐가 다르냐? 현재는 이게 위헌이 나오는 이유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의 적용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합쳐서 1세대를 구성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물론 미성년자가 되는 사람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 혼자서 독립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연령이나 직업 상태가 있다고 봤을 때는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인이 한 세대를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 때문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를 부여할 때 부부는 함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 결혼하지 않은 갑과 을, 우리가 아까 표 앞에서 봤던 갑과 을의 경우에는 각각 독립적으로 그 과세 특례를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이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현행제도를 위헌이라고 하려고 하면 부부의 경우에 왜 굳이 세대를 이런 과세 특례 적용의 단위로 하느냐? 이걸 과세 단위의 경우처럼 개인별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는 세대별 합산을 하더라도 뭔가 뭐 조정하는 제도를 두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30조 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 시 특례를 부여하는 그 취지, 앞부분에 제가 언급을 했던 것처럼 그 취지를 고려했을 때 결혼한 사람은 결국은 함께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활의 단위가 그냥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공동 생활의 필수 재화로서 이 주택도 함께 카운팅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반면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별도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차이에서 2008년에 종부세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현재의 판단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지금까지 제 고민의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오늘 다른 분들이 다른 말씀을 좀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도 계속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원래 지속적으로 이게 종부세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됐던 쟁점들만 보더라도 한 7, 8개 이상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전제에는 종부세가 엄청 부담스럽다라는 전제가 되어지는데 제 주변의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저는 일단 종부세 납세보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시는 분들 보면 엄청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게 왜 2020년에 저 지금 국세통계정보에 따르면 종부세를 낸 납세자 수를 봤을 때 다주택자 수가 더 늘어날까? 뒤 화면을 보시면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 분들이 한 76만 명 이렇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종부세 납세 의무자 가운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부세를 납부한 분들의 숫자도 2019년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돼요. 종부세 주택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주택, 3주택, 4주택을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이 모두 다 숫자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왜일까? 여전히 종부세 부담보다는 주택 가격 상승을 더 기대를 하는 건가? 뭐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종부세 논의는 금년에 어쨌든 다양한 형태로 뜨겁게 전문가 집단과 그리고 정치권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청와대에서도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논의와 함께 현행 제도를 서로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더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가. 다만 종부세를 강화시켰던 그 취지는 저는 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지금 힘든 우리 20대, 30대들이 뭔가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대체적으로 헌법 30조 1항에 종부세법, 특히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합치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아직 논의가 많지는 않은 단계입니다만은 이 논의를 시작하는 한은 자료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좋은 의견들 좀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